인생 이막, 우리 사랑은 안녕하신가요? 인생의 황금기,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 사랑은 안녕한가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 뜨거웠던 열정은 여전하신가요? 아니면 혹시 조금은 시들해진 일상 속에서 이게 사랑인가 하는 물음표를 던지고 계신가요?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처럼 격정적인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년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하며 성숙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가꾸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오늘은 바로 그 지혜를 얻기 위해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소환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프롬은 사랑이 저절로 찾아오는 마법이 아니라 능동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림을 배우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말이죠. 중년의 지혜와 경험이 더해진다면 우리 각자의 사랑은 분명 세상에 하나뿐인 명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에리히 프롬과 함께 중년의 사랑을 다시 활활 불태울 비법을 탐구하러 떠나볼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사랑은 분명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져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프롬의 충격 발언. 에리히 프롬은 그의 대표작 사랑의 기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이다.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이다. 어떤가요? 좀 생소하게 들리시죠? 우리는 보통 사랑에 빠진다고 표현해요. 벼락처럼 찾아오는 운명적인 감정으로 생각하죠. 마치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 식으면 아, 이제 사랑이 끝났나 보다 하고 쉽게 단정 지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프롬은 이런 생각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사랑을 그저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나 로또, 당첨처럼 여기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주된 원인이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겠죠? 피아노를 잘 치려면 오랜 시간 건반을 두드려야 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레시피를 연구하고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프롬은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사랑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우고 실천하며 갈고 닦아야 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것도 인간 존재의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할까요? 프롬은 그 답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사랑의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년의 삶에서 느끼는 사랑의 권태나 무미건조함은 어쩌면 이 기술의 부재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기술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며 우리 사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사랑을 방해하는 3가지 흔한 오해 드라마가 다 망쳤어. 자, 그럼 프롬이 지적하는 사랑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들을 살펴볼까요? 중년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들일 겁니다. 첫 번째 오해. 사랑은 상대방에게 달려있다? 이 말은 내 배우자가, 내 애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마치
백마탄 왕자님이나 신데렐라를 기다리듯이 나를 완성시켜줄 완벽한 상대를 찾아 헤매는 거죠. 현실은 어떤가요? 결혼하고 나면 백마는 고삐 풀고 사라지고 왕자님은 바가지 긁는 남편이 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죠. 우리는 종종 사랑을 소비하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만족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따지죠. 마치 마트에서 물건 고르듯이 말이에요. 배우자를 나에게 필요한 물건처럼 생각하는 순간 사랑은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까? 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을까? 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사랑은 처음에 강렬한 감정이어야만 한다는 착각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늘 첫 만남의 설렘, 뜨거운 키스, 운명적인 이끌림만을 보여주죠. 그 감정이 식으면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게 만들고요. 하지만 에리 프롬은 첫눈에 반하는 감정은 사랑에 빠지는 것일 뿐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이후에 시작되는 꾸준한 노력과 헌신, 그리고 관계를 가꿔나가는 과정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거죠. 막 시작하는 불타는 사랑은 누구에게나 쉽습니다. 하지만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따뜻한 온기로 계속 지펴나가는 것이 진짜 사랑의 기술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사랑은 완벽한 짝을 찾는 것이다라는 환상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100% 만족시키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죠. 끊임없이 더 나은 상대를 찾아 헤매는 관계 쇼핑은 결국 깊은 외로움만 남길 뿐입니다. 프롬은 이런 소비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사랑을 능동적인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년이라면 이제는 콩깍지가 벗겨지고 상대방의 단점이 더 잘 보이겠죠? 하지만 그 단점마저도 사랑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기술. 자, 그럼 사랑이 기술이라면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프롬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훈련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니 좀 딱딱하게 들리시나요? 쉽게 말해 꾸준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내리는 습관, 건강을 위해 매일 걷는 습관처럼 사랑에도 일상 속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작은 변화를 알아봐 주는 것, 기념일을 잊지 않고 챙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을 위한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 퇴근 후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진심으로 물어보는 작은 습관 하나가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집중입니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사랑은 집중을 요구합니다. 배우자가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을 보면서 건성으로 응하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으셨을 겁니다. 나 지금 당신 말 듣고 있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죠. 프롬은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능력이 없으면 다른 누구에게도 집중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 그의 눈을 바라보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집중의 기술입니다. 셋째, 인내입니다. 사랑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갈등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관계는 틀렸다고 쉽게 포기하는 대신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믿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수많은 인내가 필요했듯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서로에 대한 인내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훈련, 집중, 인내는 비단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들이죠. 프롬은 여기에 더해 능동적인 사랑을 이루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합니다. 바로 돌봄, 책임, 존경, 이해입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요소를 중년의 삶에 빗대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키우듯 돌봐야 피어나는 중년의 사랑꽃. 에리히 프롬이 말하는 능동적 사랑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돌봄입니다. 돌봄은 말 그대로 사랑하는 대상의 성장과 안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의미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애정을 가지고 꽃을 돌보듯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중년 부부의 평범한 주말 아침입니다. 남편은 늦잠 자는 아내를 위해 조용히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립니다.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함께 시청하며 따뜻한 간식을 건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와 즐거움을 헤아리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행동하는 돌봄의 표현입니다. 뭘 그런 것까지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작은 돌봄들이 쌓여 관계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반대로 돌봄이 없는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물 주지 않은 화초처럼 시들고 말겠죠. 서로의 안녕에 무관심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관계는 금세 삭막해질 겁니다. 프롬은 이러한 돌봄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염려라고 정의합니다. 염려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더 잘 성장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능동적인 마음가짐인 거죠.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에 불타는 열정보다는 이런 꾸준하고 섬세한 돌봄을 통해 더욱 깊어지는 법입니다. 배우자의 건강을 챙기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곁을 지켜주고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 때로는 배우자의 잔소리도 나를 걱정하는 돌봄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이 모든 것이 중년의 사랑꽃을 아름답게 피워내는 물방울이자 햇살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정원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중년의 삶에 필요한 돌봄의 기술입니다. 피할 수 없는 책임, 사랑을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두 번째 요소는 책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롬은 책임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사람의 요청에 기꺼이 응답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춰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가짐이죠. 자녀 양육의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의 삶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을 갖는 일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학원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비뚤어진 길로 갈 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부모의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때로는 힘들고 버겁지만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죠. 중년이 되면 이제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책임도 더해집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반찬을 챙겨드리고 외로운 부모님의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것. 이 또한 내 부모님이니까라는 의무감을 넘어선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능동적인 책임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힘들 때 옆에서 지지해 주는 것,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 배우자의 꿈을 응원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책임의 영역입니다. 프롬은 책임이 없는 사랑은 불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욕망에 불과할 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특히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삶의 무게를 나누고 크고 작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책임감과 깊은 사랑이 꽃피우는 법입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못마땅한 버릇도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고쳐나가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중년 사랑의 진정한 힘입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기꺼이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도 독립된 인격체, 존경의 기술. 세 번째 요소는 존경입니다. 프롬은 존경을 사랑하는 사람의 개성과 고유함을 인정하고 그가 그 자신의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나의 바람대로 그 사람이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넌 왜 항상 그래? 내 말대로 하면 되잖아. 이런 말들이 존경의 결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죠. 하지만 진정한 존경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주말마다 조기 축구회에 나가거나 아내가 취미 생활로 늦은 시간까지 그림을 그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있어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당신의 취미 생활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 라고 말하며 기꺼이 지지해 주는 것이 존경의 표현입니다. 물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서운하고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프롬은 존경이 없으면 사랑은 곧 소유욕으로 변질된다고 경고합니다. 상대방을 나의 소유물처럼 여기게 되면 사랑은 구속과 집착으로 변하고 결국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진정한 존경은 상대방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고 그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중년의 삶은 각자의 영역이 더욱 확고해지는 시기입니다. 배우자의 취미, 가치관, 심지어 정치적 견해까지도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관계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너와 나는 다르지만 그 다름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는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존경의 기술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중년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 배우자, 아직도 외계인 같아요? 이해 기술. 능동적 사랑의 마지막 요소는 이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프롬은 이를 사랑하는 사람의 깊은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상대방의 외적인 모습뿐 아니라 그의 내면, 감정, 가치관, 그리고 그를 움직이는 동기까지도 진정으로 헤아리려는 노력입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쟤를 모를까봐?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내 배우자는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고 더 이상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는 순간 관계는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배우자가 요즘 부쩍 말이 없어지고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이때 또 심술 부리네. 뭘 또 불만이래? 라고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요즘 무슨 힘든 일이 있나? 내가 혹시 모르는 스트레스가 있나? 하고 깊이 헤아려 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접 물어보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롬은 진정한 이해는 사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는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중년이 되면 서로에 대해 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제의 배우자와 오늘의 배우자는 조금 다를 수 있고 10년 전의 배우자와 지금의 배우자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내면을 탐구하고 변화하는 그의 모습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새로운 책을 읽듯이 배우자라는 한 권의 책을 매일 다시 읽고 곱씹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을 완벽하게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도 새로운 당신을 발견했어. 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이런 노력이야말로 중년의 사랑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만이 관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년이라 더 아름다운 두 번째 사랑을 시작하세요. 젊은 시절의 사랑이 불꽃 같은 뜨거움이었다면 중년의 사랑은 은은하면서도 깊은 모닥불과 같습니다. 격정적인 불꽃은 아니지만 밤새도록 따뜻함을 유지하며 긴 여정을 함께할 힘을 주죠. 중년의 사랑은 덜 즉흥적이고 덜 맹목적일 수 있지만 그 대신 더 이해심 많고 더 헌신적이며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삶의 많은 풍파를 겪었고 관계의 쓴맛 단맛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부족함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줄 알게 되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이제 우리는 미디어 속 환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단단하게 뿌리내린 사랑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이 말한 돌봄, 책임, 존경, 이해는 중년 부부가 함께 걸어온 세월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해온 가치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상에 지쳐 잠시 잊고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사랑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닌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랑을 시작할 때입니다. 배우자의 손을 잡고 자녀들을 보듬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사랑해 주세요. 어제의 사랑을 넘어 오늘의 사랑에 충실하고 내일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중년의 삶을 가장 빛나게 하는 사랑의 기술일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사랑에 푸롬의 지혜를 더해 더욱 깊고 풍요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중년의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두 번째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통해 사랑이 단순히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능동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돌봄, 책임, 존경, 이해라는 네 가지 귀한 가치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모든 요소들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위대한 기술이었습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멈춰있는 명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실천해야 하는 동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잠시 잊고 지냈던 사랑의 기술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깊이 헤아려주는 노력.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사랑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랑의 작은 불씨가 되어 더욱 깊고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